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하이큐 치과 배욱 원장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하이큐 치과 배욱 원장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달 동안? 요즘에 좀 바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백신 맞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병원에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이제 거의 다 맞으셨어요. 한국 분들은. 맞아요. 네, 한국 분들 많이 맞으셔서 이제 미뤄놨던 치료들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네. 또 이제 뭐 스케일링 같은 거 그 전에 한 1년 못 하셨던 거 네. 와서 스케줄 잡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이 어떻게 보면 우리 원장님의 손길이 아주 바빠지는 이런 때에 또 저희한테 어떤 또 유익한 주제로 좋은 말씀 해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치과계 혁신이라고도 네. 말할 수 있는데 뭐 지금은 아주 대중화가 많이 돼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거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또 여기에 나와서 초대석이나 다른 데 나와서 다른 원장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임플란트요. 말씀을 네네. 드리려고요. 원래는 임플란트의 특정 어떤 치료 수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 부분 하기 전에 기본적인 것을 이번에 말씀드리고 다음 달에 왔을 때는 그 특정한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많이 보급되고 대중화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분명히 같이 섞여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그 유래나 뭐 어떤 것이 진짜 올바른 의미인지 그런 걸 좀 한번 되짚어보는 건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임플란트, 도대체 임플란트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명확하게는 알지 못하는 그게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우선은 과연 언제부터 시작됐나. 궁금해요. 네, 우리가 듣기로는 뭐 한 10년 전, 20년 전에 이렇게 네. 들리기 시작하고 맞아요. 이제 치과에 가니까 이제 임플란트를 권하고 네. 이렇게 해서 그 정도인가 생각을 하시고 심지어는 한 5년 전에 오신 분들도 보셨을 때 임플란트를 권해드리면 네. 조금 더 대중화된다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한 그런 5년 거죠. 전만도 그랬는데 네네. 지금은 그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는 임플란트가 처음 시작된 거는 수십 년 전이에요. 1952년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거의 한 70년 네, 된 그런데 거죠?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네. 되게 선구자 역할을 한 그 브레넨 마크이라는 그 의사가 있는데 치과 의사는 아니고요. 이분이 스웨덴의 정형외과이세요. orthopedic surgeon이에요. 진짜요? 예, 예. 그래서 그것도 발견하기를 우연히 이제 발견을 했어요. 네. 어떤 뼈의 힐링, 뼈가 이렇게 회복되는 거 실험을 연구를 하다가 그 타이타늄이라는 그 물질의 타이타늄 실린저를 그 토끼 그 다리에다가 네네. 이렇게 심어놨는데 네.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시간이 지났는데. 이식을 해준 거군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해서 실험을 네네, 하다가 네네.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이제 그분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이 타이타늄하고 그 뼈하고 네. 이렇게 꽉 잡아주는 어떤 특징이 있겠구나. 서로가 뭔가 연동작용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을 하게 돼서 나중에 1965년 기록상으로는 1965년에 처음 그 자원자를 찾아서 임플란트를 그때 심게 됩니다. 진짜요? 네, 그러니까 55년 전이죠. 그러네요. 네.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항상 그 누군가 최초로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네네.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게 아니라 그동안에 있던 걸 발견해내는 건데 이게 그렇죠. 어떤 치과 의사분도 아니고 정형외과 워낙 뼈를 다루는 그렇죠. 분야이기도 한데 네. 정말 재미나게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거는 이런데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뭐 AD 뭐 700년 이럴 때도 네네. 그 어떤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니가 없어서 뭐 조개 껍데기로
이제 앞니를 대체하는 식으로 네,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는 뭐 임플란트라고 보지는 않지만 네.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가 그렇군요. 있고요. 네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임플란트의 무한한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그 임플란트가 지금 생각하시기에는 저희 치과 의사분들은 잘 안 쓰시는 뭐 나사 이런 그 나사라고 생각을 하셔서 나사 형태로 네네. 스크루 타입이라고 그러죠. 네, 예,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데 처음부터 임플란트가 그것만 있은 거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치아에 이제 치아가 많이 없는 부분, 한 개가 없는 게 아니고 뭐 3개, 4개 이렇게 연달아서 예, 없으시죠.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 블레이드 임플란트라는 게 있어요. 아, 그 그건 블레이드 뭐예요? 임플란트는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그 블레이드 그러니까 칼날 면도칼처럼 네네네. 예, 이렇게 돼서 그게 뼈 안에 이렇게 심겨져서 아.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플레이트 임플란트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 뼈에 심겨지는 건 아니고 잇몸하고 뼈 사이에 플레이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뼈에 아, 맞춰서 그거 좀 보조해주는 뭔가를 이렇게 그쵸, 되는 이렇게. 거군요. 예, 돼서 치주골 위쪽에서 그걸 지탱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다 시도를 해봤지만 네네.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가장 보편돼 있고 일반적으로 쓰는 게 스크루 타입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래서 그 쉽게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하는 게 네. 이제 스크루처럼 그 뼈에 네네. 심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뼈가 없으면 만들어야 되고 다른 뼈가 아닌 쪽은 심을 수가 없는 아. 예, 그런 상태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꽤 오래전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오늘날에 우리가 편하게 시술 받을 수 있는 그 임플란트의 단계까지 왔다라는 건데 네네. 그렇다면 그 임플란트는 언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하면 기본적인 지식은 다 가지고 계세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또 많이 접하지 않은 분들, 치아가 뭐 너무 좋으셔서 네, 안 네. 좋은데 좋으시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를 잘못 드시다가 치아가 깨져서 네. 이제 뽑아야 되는 상황. 이게 갑자기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맞아요. 또 어떨 때 또 사고를 당할 수도 그렇죠. 있고요. 예, 예. 사고를 당하셔서 치아를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지식이 없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맞아요. 어떤 당황하죠. 옵션들이 있나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임플란트는 상실한 치아를 대체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치아가 있는 곳에 임플란트 심지는 않고 네. 치아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뽑아야 되는 상황이다. 너무 치아가 많이 상하셨거나 네. 아니면 잇몸이 안 좋으셔서 치아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 치아를 뺄 때 그러니까 재생시킬 수 없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크라운을 하거나 심지어는 신경치료를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네네. 이제 그것을 빼고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치아가 오랫동안 없으셨던 분들 네네. 예, 그런 분들이 이 임플란트 치료를 생각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임플란트가 크라운만을 하는 거 말고도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틀니를 고정하는 그런 치료도 있습니다. 아, 그러네. 어딘가에 지지대는 있어야 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틀니 얘기를 하면 위에 틀니 같은 경우에는 입천장에 네. 이렇게 어떤 석션 효과를 이용해서 네. 틀니가 고정이 되는 거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가 가장 힘들어요. 아, 그러겠네요. 아래쪽은 이제 말씀을 하실 때 혀도 움직이고 그래서 이게 석션 효과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침 입술도 같은 게 없어야 좀 딱 달라붙을 텐데 계속 침 분비물도 생기고 침이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네네, 그런 맞아요. 것도 있는데 우선은 그래서 그 틀니를 고정하는 그 implant supported overdenture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경우에도 임플란트가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뭐 틀니와 고정치아라는 게 치아 뭐 한두 개씩 있는 거 그런 거에 중간 단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이 네네. 그 임플란트를 치아 개수만큼 심지 않고 뭐 4개 정도만 심는다든지 그런데 틀니는 아니고 그 하이브리드라고 그러는데 그런 형식으로 해서 고정으로 또 사용하는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참 보면은 진짜 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임플란트는 하나 정도 심는 거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종류가 또 많다는 거를 네네. 오늘 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2484님이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네. 임플란트는 병원마다 다른가요? 10년 전에 한국에서 했었는데 변색으로 인해 교체해야 할 경우 임플란트 했던 병원으로 가야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병원을 이용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왔어요. 네. 그 임플란트의 종류가 기본적인 이제 제가 이제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네네. 임플란트 종류가 천차만별이에요. 아, 그리고 그렇군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었어요. 네. 심었는데 그 닥터분이 어떤 임플란트를 계속 사용하는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이제 6개월 뒤에나 네.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임플란트 회사가 망한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오. 그래서 왜냐하면 임플란트가 붐이 있을 때 네네. 클론 컴퍼니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너무 우죽순으로. 예, 그래서 너무 그쪽으로 이제 아주 한다니까 많이 나왔는데 네네. 그렇게 되니까 임플란트를 심고 이제 회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세상에. 예, 그런데 보통 임플란트 회사들이 자기만의 규격이 있기는 한데 네네. 그 호환성이라고 그럽니다. 아, comparability. 그래요? 그래서 그 호환이 되는 임플란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임플란트는 A 임플란트는 B 임플란트하고 호환이 되는 경우면 네네. 그 A 임플란트를 심었더라도 네. 이제 위에 부분 하는 거는 B 임플란트를 사용을 하실 수가 네네네. 있는 그런 경우는 이제 임플란트 회사에 직접 뭐 여쭤보시거나 그런데 그러게 회사에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제 병원에 가셔서 그렇죠. 보통은 선생님께 여쭤보죠. 그 정보가 아시면 그러면 그거를 병원에서 그 임플란트 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A 임플란트를 환자분이 심고 계신데 네네. 그 B 임플란트에 있는 거가 호환이 되는가 여쭤봤을 때 네네. 호환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 경우에는 구태여 거기서 하실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가능하시면 어떤 임플란트는 아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거는 어비어스하게 딱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심지어는 뭐 치과 의사끼리 있는 뭐 페이스북에 네. 이렇게 클로즈 그룹 같은 데서 보면 치과 의사가 임플란트를 이렇게 포스트를 해요. 임플란트 네. 사진을. 그런 경우는 이제 환자분이 오래전에 심었는데 네. 혹시 임플란트 뭔지 아냐고. 아,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예. 서로 정보 교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거는 뭐 환자분들하고 그렇게 연관이 된 건 아닌데 네.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임플란트 사진을 치과 의사가 보내면 그 사진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 임플란트가 어느 브랜드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려주는. 또 알려주는 그런 기관이 또 있군요. 예. 근데 피를 또 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돈을 내고 이제 네네. 알게 해서. 대신에 좀 편리하게 금방금방 알아낼 그렇죠. 수는 찾을 수는 있도록. 있죠. 진짜 찾을 수가 없는 길이라면 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진짜 그 임플란트 붐이 일면서 또 여러 그 생산 회사들이 생기고 또 그 안에서 뭐 열악한 곳은 없어지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진짜 그 붐이 일던 시기에는 예. 여러 가지 좀 그쵸.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리서치나 이런 그런 바탕이 연구 결과에 의해서 네. 그냥 클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뭐 어떤 그 R&D 쪽이 다 되는 사람들 네네. 그런 회사들이 살아남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과 연관돼서 이제 어떤 임플란트 구성에 대해서도 잠시 이제 말씀을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구성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돼 있어요. 네네. 환자분들께서 이제 임플란트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스크류 타입 그냥 안에 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심는 거는 결국에는 심는 걸로 기능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심는 거는 기능을 하기 위한 그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 네. 필요한 거고 그래서 세 가지 부분이 임플란트 바디라고 하는데 우리가 부르는 그 임플란트예요. 네. 그 임플란트 이걸 바디는 통칭해서 그냥 부르게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그 임플란트 바디는 보통 뼈 안에 이렇게 심겨진 네네.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크라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능을 하기 위해서 크라운이 있는데 그러면 크라운하고 임플란트 바디하고 연결을 해주는 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임플란트 바디를 그냥 크라운에 이렇게 바로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결하는 부분을 뭐 임플란트 어버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연결 부위인데 그게 스크루로 연결이 돼 있어요. 임플란트 항상 그래야 잘 안 풀리고 그렇죠. 그 임플란트 그 어버먼하고 이제 그 임플란트 바디는 스크루로 연결이 돼 있고 네. 그리고 그 스크루의 사이즈가 대부분 비슷한데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스크루의 차이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바른 그 임플란트 회사나 브랜드를 알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운 가장 중요한 가장 겉에 중요하기보다 보이는, 그쵸? 이제 씹는 기능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크라운을 만드는데 그 크라운 부분이 어버먼하고 뭐 예를 들어서 시멘트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시멘트 돼 있는데 뭐 스크루 구멍을 내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스크루 구멍이 돼 있는 건 보통 어금니 쪽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 네. 앞니 쪽 같은 경우는 그 임플란트의 방향에 따라서 스크루 구멍이 앞니 앞쪽으로 나오는 상황이 되기 그러네요. 때문에 미관상. 네, 미관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네. 시멘테이션으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어금니 쪽에 스크루가 있는 그런 임플란트를 했을 때는 그 임플란트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 뭐 나사가 좀 풀렸다, 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스크루 리테인을 했을 때 그 retrievability라 그래서 네. 다시 retrieve를 할 수 있는 다시 네네. 이렇게 스크루 빼든지 네네. 아니면 뭐 다시 교체하든지 조금 조여주든지 뭐 예, 그런 게 가능할 조여두든지 텐데.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게 보통 스크루 리테인입니다. 그러네요. 예. 네, 저희 그러면은 잠시 또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오늘 원장님이 또 신청곡을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신청해 주셨는데 요 곡 듣고 오도록 하죠. 네, 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 시간에는 하이큐 치과의 배욱 원장님 모시고 임플란트에 대해 이렇게 기원에서부터 쭉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는 임플란트 그 구성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임플란트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다음 단계가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임플란트를 해보신 분들은 직접 겪어보셨으니까 네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단계가 이렇고 이렇다는 거를 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임플란트를 한 번도 안 하셨거나 이제 임플란트를 갑자기 해야 되는 상황이시면 가장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이제 네.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간은 어떻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여쭤보시는데 네. 우선은 뭐 말씀드렸듯이 전제 조건이 이제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 네. 예, 그래서 치아가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치아가 심하게 부러져서 크라운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데 발치 후에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발치와 동시에 식립하는 거, 식립이라는 게 임플란트 씹는 거 네네. 그런 경우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조건이 성립되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발치 후에 뼈 이식을 먼저 하고, 뼈 이식을 먼저 하고, 그리고 4개월에서 5개월, 심지어는 뭐 6개월 정도 이상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뼈를 이식하다 보니까. 네, 뼈를 이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발치 후 기다렸다가 뭐 뼈 이식을 하고 기다린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뼈 이식이 아무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발치와 동시에 뼈 이식과 그리고 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에는 네네. 기간적인 면에서는 좀 단축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또 일사천리로 한 번에 쭈루룩 다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치아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바로 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도 보통 CT를 찍고 콘빔 CT를 찍고 네. 그 뼈 이식이 없이 식립이 가능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가장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밑에 뼈 부분이 튼튼하다거나 충분히 식립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 이제 그 콘빔 CT를 보면 이제 원장님들이 보시고 아시는 거죠.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크기의 임플란트, 지름이 어떤 임플란트, 네. 그리고 길이가 어떤 길이라는 거는 뼈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높이, 네. 뼈의 높이를 보는데 그 뼈의 위쪽 같은 경우에 뒤쪽 이제 어금니 쪽은 네. 뼈의 높이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이너스 플로어라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뼈의 임플란트의 그 길이가 네. 그 아래쪽에 크게 지나가는 신경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신경줄보다 최소한 한 2mm 정도는 띄워야지 안전하게 수술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것들 다 감안을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뭐 뼈 이식이 필요한지 거기에 따라서 뼈 이식이 없는 경우에는 식립이 바로 가능하고 네. 그리고 뼈 이식을 먼저 하고 또 기다리는 경우가 있고요. 아, 네. 그리고 뼈 이식과 동시에 또 이건 역시도. 비록 발치한 지 오래돼서 뼈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심어서 어느 정도 스테빌리티를 만들 수 있으면 네. 동시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식립을 한 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심었어요. 네. 심은 경우에 그 어느 정도의 이렇게 튼튼하다고 이렇게 됐을 때, 네. 그랬을 때는 그 힐링 칼라를 이렇게 놔둬요. 뚜껑을 이렇게 나사 뚜껑이 있거든요. 네네. 그 뚜껑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그 임플란트 심은 거하고 그 잇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잇몸을 크라운을 받기 위한 형태를 만들어 주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그 다음에 본을 뜰 수 있는 나중에 상황이 되고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완전히 묻어버려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수술하시는 원장님이 봐서 좀 뼈가 많이 이식을 한 상황이고 또 스테빌리티가 네네. 그렇게 좋지 않은 아. 그런 상황이 판단이 되시면 네. 그냥 그 커버 스크루라고 해서 네. 그거를 짧은 스크루를 넣고 그냥 아예 묻어버립니다. 네. 묻어버리면 더 이렇게 튼튼하게 단단해질 수 단단해지고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오래 기다려야 되는 네, 상황이 네.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뭐 또 가장 궁금하신 분들이 네. 임플란트 심은 다음에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마다 다 경우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위치 같은 분이시더라도 그 치아 심는 곳의 위치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장 큰 게 이제 뼈 밀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뼈 밀도라는 게 우리가 뭐 골밀도처럼 그죠. 예. 근데 그게 뭐 특별하게 어떤 측정을 해서 딱 뼈 밀도가 뭐 넘버가 어떻다 이런 거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봐서는 위의 치아 특히 이제 상악 쪽의 뒤에 어금니 쪽은 뼈 밀도가 이렇게 뼈 자체 특성이 듬성듬성뼈예요. 아, 네. 그래요. 공간이 좀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이렇게 듬성듬성한 뼈가 네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로 하악보다는 상악 쪽에 있는 이빨들을 할 때 조금 더 오래 기다려야 되는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하악 같은 경우에는 뼈가 아주 튼튼해요. 네네. 튼튼해서 뭐 예를 들어서 충분한 두께가 있다면 심지어는 3개월 아니면 3개월 이전에도 아, 진짜요? 이렇게 회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또 점점 기술이 발달이 돼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 병원도 그렇지만 도구가 있습니다. 네. 그 ISQ라는 그 수치를 측정을 하는데 이 수치가 뭐냐면 네. 임플란트를 심었어요. 음. 그래서 그게 뭐 엑스레이만 본다고 해서 이게 준비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이거를 말하지는 않거든요. 네. 솔직히. 그렇지만 그 IXQ라는 도구를 임플란트 심은데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아. 얼마큼 떨림이 있는가. 네, 네, 네. 그래서 떨림에 따라서 그 IXQ가 그거를 그 수치로 그래서 그 조그만 나사를 그 임플란트 나사에 이렇게 돌려서 넣어서 네. 그거를 수치를 재는데 수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스테이블하다, 안 일정 하다. 수치에 속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거는 제가 쓰는 거는 70이 넘어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70 정도가 되면 이제 안정한 거고 뭐 다른 제품들이 있을 건데 네네. 보통 제가 쓰는 70이 넘으면 이제 오케이예요. 아. 근데 보통은 70이면 조금 더 기다립니다. 오히려 더 안전성을 위해서. 그런데 뭐 80 스코어가 80 나오시고 85 나오면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본을 떠도 된다는 거예요. 네, 튼튼하게 잘 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엑스레이도 그렇지만 네. 이제 수치를 말씀드리면 좀 안심을 하세요. 그러겠네요.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70을 넘으셔야지만 튼튼하게 잘 심긴 겁니다. 그런데 네네. 뭐 80이라든지 88 이렇게 나오시면 나 우등생이야. 그러면서 그 좋아하실 것 정도면 같아요. 되게 튼튼하게 됐기 때문에 네네. 크라운을 하고 심으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뭐 그냥 게스워크로 어느 정도 기다려 3개월 얼마 물론 이제 오래 기다리면 확실하게 되지만 또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네.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지금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사람마다 회복력이 다 또 다르다 보니까 네네. 네, 뭐 평균 기준은 있겠지만 훨씬 빨리 되시는 분들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수치가 딱 됐을 때 그때 본을 이제 뜨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본을 뜨는 게 이제 크라운 만드는 거하고 그 임플란트하고 연결 부분. 네네. 임플란트 연결 부분하고 제가 어버먼이라고 그랬는데 네. 어버먼하고 크라운 부분은 동시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같이 들어가는군요. 예, 같이 들어가서 네. 이제 본을 뜨고 이제 기공소에 보내서 이제 크라운을 만들어 오는데 그 기간은 보통 2주에서 3주면 끝나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을 한 다음에 뭐 스크루 리테인 같은 경우에는 네. 스크루로 이렇게 조여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스크루 홀을 이렇게 막게 되면 이제 기능을 회복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참 오랜 시간을 참 기다리면서 그거를 씌우는 순간 얼마나 기분이 좋으실까. 예,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쪽 전체가 없었던 분들이 네, 네. 여러 개 임플란트를 해서 오랫동안 기다리시다가 이제 해서 잘 되시면 되게 좋아하세요. 진짜 새 인생을 이렇게 맞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좀 있을 것 네, 같아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서 이제 임플란트를 어금니 쪽을 다 이제 한꺼번에 이제 하셔야 되는 상황이셨는데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시술 하러 오는 크라운 하시러 오는데 잠을 못 주무셨다가 너무 설레서. 그 마음을 왠지 알 것 같아요. 네. 마음껏 이렇게 웃지도 못하셨을 텐데.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돼서 되게 좋아하셨던 그런 또 경우가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쁨도 기쁨이지만 네. 이거 하면서 혹시 아프지 않을까 때문에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가 아주 좋은 치료지만 이게 완벽한 치료라고 볼 수는 없죠.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네. 치료 중에 뭐 아픈 거 이런 것들 만약에 염증이 너무 많은 상태라든지 이런 경우에 뭐 인펙션이 생기면 네.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충분히 국소 마취를 해서 네네. 아프지 않게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많은 정보가 있는 만큼 좀 두려움은 점점 좀 없어지지 않을까. 또 이렇게 배워나가면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지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주시면서 인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새로운 것을 이렇게 몸에 하신다는 거는 가장 염려되는 게 이게 안전한가. 맞아요. 네, 안전한가 이게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염려하시는데 그 이제 임플란트가 혹시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번에 이제 어떤 특정 수술 방법을 말씀을 네네.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 임플란트 서저리라고 해서 네. 그 콘빔 CT를 활용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왜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 네네. 그리고 안전하게 어떤 식으로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